이번에는 문제의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2 또는 4이면 열을 성별 영역에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if와 mid 그리고 or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세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C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남 또는 여입니다. 자, if와 mid, or 함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 이 문제에서 조건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 아니면 2 또는 4입니다. 이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는 if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함수부터 차례대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과 인수 1, 인수 2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인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는 텍스트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지정한 개서만큼 추출하는 mid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인 것, 즉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or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mid 함수가 먼저 사용되고 or 함수가 나중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 나중에 사용되는 or 함수는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자, 먼저 사용되는 mid 함수는 or 함수의 안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r 함수의 인수 1에는 자,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1이란 것을 지정하면 되고 or 함수의 인수 2에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3이란 것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자, mid 함수 뒤에 있는 숫자 1과 3을 큰 따옴표로 묶어줬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 mid 함수와 left 함수, right 함수는 모두 텍스트 함수입니다. 이 텍스트 함수는 자, 결과를 반드시 텍스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함수와 비교하는 값들도 반드시 텍스트로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숫자를 텍스트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1과 3을 큰 따옴표로 묶어준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텍스트와 비교하는 값들은 반드시 텍스트로 입력해 줘야 되는데 자, 숫자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것을요. 자, 다음으로는 mid 함수를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mid 함수는 텍스트와 시작 위치 그리고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먼저 mid 함수의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지금 mid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표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지금 우리는 C3셀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는 D3셀에 있네요. 그래서 mid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D3셀을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mid 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 안에는 자, 숫자 8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id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자, 필요한 곳은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개수 안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mid 함수의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를 자, 아래쪽에 있는 mid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or 함수의 수식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if 함수의 조건 안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f 함수의 인수 1에는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조건은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인 것이고 이것을 만족했을 경우 표시될 값은 남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인수 1에는 남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남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확인해 보면 if 함수의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2 또는 4일 경우에 열을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인수 2 안에는 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if 함수의 조건과 인수 1, 인수 2를 차례대로 if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입력한 수식을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C3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if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서 if 함수의 조건은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화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먼저 오화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오화 알파벳 OR을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10개월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화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오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화 함수의 인수 1에는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1인 것을 지정하면 되고 오화 함수의 인수 2에는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3인 것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는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화 함수의 인수 1에 미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i를 입력을 하고 미드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드 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D3셀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으로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는 숫자 8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의 개수를 지정해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 안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는을 입력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은 숫자 1을 입력해 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드 함수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이 텍스트 함수는 결과를 텍스트로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비교하는 값들도 텍스트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1을 텍스트로 입력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수 1을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오화 함수의 인수 2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수 2에는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3인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i를 입력을 하고 미드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10개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드 함수의 텍스트와 시작 위치 그리고 개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오화 함수의 인수 1에 입력한 미드 함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D3셀을 지정을 하고 콤마 시작 위치 안에는 8을 입력하고 콤마 마지막으로 개수 안에는 숫자 1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는을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숫자 3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합니다. 오화 함수의 인수들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화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콤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할 것은 if 함수의 인수 1인데요. if 함수의 인수 1에는 방금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일 경우에는 남을 표시해 주면 되기 때문에 if 함수의 인수 1에는 남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 남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if 함수의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 2에는 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보는 것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C3셀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표 2에서 단가와 출고량 그리고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할인액은 단가 곱하기 출고량 곱하기 할인율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덱스와 hlookup 그리고 vlookup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세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제2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할인액을 구하는 문제로 할인액은 단가 곱하기 출고량 곱하기 할인율로 구하면 되는데요. 잠깐 오른쪽에 있는 표의 영역을 보면 단가와 출고량은 표의 영역에서 G열과 H열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인율은 아래쪽에 있는 할인율표 영역에서 출고량에 따라서 할인율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할인율표 영역에서 출고량에 따른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인덱스와 hlookup, vlookup 함수 중에서 범위, 이 문제에서 범위는 할인율표 영역이 되겠죠. 이 범위에서 특정 위치의 셀 값을 구하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lookup과 vlookup 함수인데요. 그럼 두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선택하면 되는지 제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할인율표 영역을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할인율입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은 자, 위에서 아래로, 즉 세로로 길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입력한 이 모양은 알파벳 무슨 자를 닮았나요? 그렇죠. 알파벳 V를 닮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로 길게 나열되어 있다면 h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hlookup 함수와 vlookup 함수를 구별하는 방법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할인액은 자, 단가가 있는 셀과 출고량이 있는 셀 그리고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할인율을 구해서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 할인액을 구하는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인율을 구하는 vlookup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차지값과 범위, 열번호, 옵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차지값을 확인해 보면 지금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출고량에 따른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차지값으로는 출고량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의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수식은 제23셀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에서 출고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출고량은 H3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vlookup 함수의 차지값 란에는 출고량이 입력되어 있는 H3셀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vlookup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 vlookup 함수의 범위에는 차지값과 비교할 영역과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찾을 값은 출고량이고 자,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출고량과 할인율이 입력되어 있는 할인율표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할인율표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할인율표 영역은 I16에서 J20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vlookup 함수의 범위 안에는 할인율표 영역인 I16에서 J20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vlookup 함수의 열번호를 확인해 보면 vlookup 함수의 열번호에는 자,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할인율의 열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할인율표 영역을 보면
할인율은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네요. 그래서 열번호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함수의 옵션을 확인해 보면 브이로그 함수의 옵션에는 트루 옵션과 펄스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트루 옵션을 확인해 보면 이 트루 옵션은 범위의 첫 번째에서 차지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거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차지값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즉 근사값을 찾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true 옵션은 차지값이 숫자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true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범위의 첫 번째 열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차지값이 숫자일 경우라도 범위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true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펄스 옵션을 확인해 보면 이 펄스 옵션은 범위의 첫 번째에서 차지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펄스 옵션은 차지값이 문자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펄스 옵션을 사용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차지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차지값은 출고량으로 출고량은 숫자로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옵션은 tru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true 옵션의 조건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할인율표 영역에서 첫 번째 열, 출고량 열이죠. 이 출고량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800, 900, 1000, 1100, 1200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브이로그 함수의 옵션으로는 true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true 옵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할인액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액은 단가 곱하기 출고량 곱하기 할인율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표 2에서 삼행 중에서 단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단가는 G3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가가 있는 G3셀을 입력한 다음 곱하기를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출고량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출고량은 단가 오른쪽에 있는 H3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출고량이 입력되어 있는 H3셀을 지정을 하고 곱하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율은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구했기 때문에 브이로그 함수에 대한 수식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어떤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는 제2, 3셀의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각각의 셀에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되지만 보통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이 할인율표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표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브이로그 함수에서 할인율표 영역은 I16에서 제20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절대참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범위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F4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저는 설명을 위해서 절대참조를 가장 마지막에 지정했지만 보통은 범위를 지정할 때 바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직접 엑셀 파일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J3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할인액은 단가 곱하기 출고량 곱하기 할인율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가가 있는 G3셀을 선택을 하고 곱하기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출고량이 있는 H3셀을 선택을 하고 곱하기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율은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브이로그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VL을 입력을 하고 브이로그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브이로그 함수의 차지값인데요. 지금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출고량에 따른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차지값 란에는 출고량인 셀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출고량은 H3셀에 있기 때문에 H3셀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는 브이로그 함수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브이로그 함수의 범위로는 자, 찾을 값과 비교할 영역과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출고량이고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할인율이기 때문에 범위에는 할인율표 영역인 I16에서 J20 영역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 F4키를 한번 눌러서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J3틸의 수식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은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때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자,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정한 이 할인율표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다 콤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 세 번째로 브이로그 함수의 열번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함수의 열번호에는 자,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열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은 할인율이고 자, 할인율은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나 열번호 안에는 자, 숫자 2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자, 마지막으로 브이로그 함수의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true 옵션은 찾을 값이 숫자일 경우 사용을 하고 false 옵션은 찾을 값이 문자일 경우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찾을 값은 출고량이고 자, 출고량은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true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true 옵션을 사용할 때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건은 반드시 범위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범위의 첫 번째 열은 출고량이고 자, 출고량을 한번 확인해 보면 800, 900, 1000, 1100, 1200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이로그 함수의 옵션으로는 true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 true 옵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이로그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자,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J3셀의 채우기엔드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보면 표 3에서 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 아이디는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추출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123@native.com이란 메일 주소가 있을 경우 자, 골뱅이 앞에 있는 abc123만 추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search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 26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메일 주소의 골뱅이 앞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서치와 mid 함수 중에서 텍스트, 자, 여기서 텍스트는 메일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에서 특정 부분은 골뱅이 앞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하는 함수는 mid 함수입니다. 그래서 mid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되고 search 함수는 mid 함수의 안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mid 함수부터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d 함수는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mid 함수의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id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 문자열들입니다. 그래서 mid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 3 그림을 보면 현재 우리는 26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행에서 메일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메일 주소는 D16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mid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D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mid 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일 주소의 첫 번째 문자부터 골뱅이 앞 문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 안에는 텍스트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id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 문자열들입니다.
그래서 개선안에는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와 문자열들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와 문자열들은 서로 길이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 숫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찾을 텍스트를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하는 서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자, 서치 함수의 뒤쪽에는 -1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1을 입력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미의 메일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서치 함수는 시작 위치에서부터 자, 찾을 텍스트를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를 1로 지정하고 자, 찾을 텍스트를 자, 골뱅이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은요. 서치 함수의 결과값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뱅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 4를 결과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일 주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골뱅이 앞에 있는 A, B, C 문자 3개입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의 결과값에서 자,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 뒤에 -1을 입력해 준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치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치 함수는 찾을 텍스트 문자열 시작 위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찾을 텍스트를 확인해 보면 지금 서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찾을 텍스트 안에는 골뱅이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골뱅이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치 함수의 문자열을 확인해 보면 서치 함수의 문자열에는 자, 찾을 텍스트인 골뱅이가 들어있는 셀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골뱅이는 메일 주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은 메일 주소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3 그림에서 현재 우리는 26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16행에서 메일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메일 주소는 D16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의 문자열 안에는 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D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치 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메일 주소의 첫 번째 문자부터 골뱅이와 문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의 시작 위치로는 미드 함수와 마찬가지로 문자의 첫 번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서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위치가 문자의 첫 번째, 즉 1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의 시작 위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찾을 텍스트와 문자열 그리고 시작 위치를 서치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서치 함수의 찾을 텍스트 안에는 골뱅이가 입력되고 문자열 안에는 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D16셀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드 함수의 개수란에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미드 함수의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와 문자열을 추출하는 수식을 작성해 봤고요. 이제는 이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직접 이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26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I를 입력을 하고 미드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미드 함수의 텍스트인데요.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들입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텍스트 안에는 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D16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두 번째로 지정할 것은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메일 주소의 첫 번째 문자부터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란에는 문자열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들입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의 개수로는 이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들의 길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들은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서치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S2를 입력을 하고 서치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정할 것은 서치 함수의 찾을 텍스트인데요. 지금 서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골뱅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찾을 텍스트 안에는 골뱅이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골뱅이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지정할 것은 search 함수의 문자 아래입니다. 이 문자 아래에는 찾을 텍스트인 골뱅이가 속해 있는 셀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골뱅이는 메일 주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자열 란에는 D16셀을 클릭을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서치 함수의 시작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서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메일 주소에서 골뱅이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 골뱅이의 위치는 자, 메일 주소의 첫 번째 문자부터 자,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작 위치는 숫자 1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서치 함수에서 이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는 숫자 1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입력한 콤마는 그 삭제를 하고 서치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집 보는 것처럼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자, 26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보면 표 4에서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위를 구할 때에는 기록이 가장 짧은 것을 1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추주와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C29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기록의 순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추주와 랭크 함수 중에서 자, 인덱스 번호. 자, 여기서 인덱스 번호는 순위를 의미합니다. 이 순위를 이용해서 특정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는 추주 함수입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되고 랭크 함수는 추주 함수의 안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주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인수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인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주함수의 인수로는 기록을 기준으로 한 순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랭크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랭크 함수는 인수와 범위, 옵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랭크 함수의 인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을 기준으로 한 순위입니다. 그래서 인수란에는 기록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을 보면 현재 우리는 C29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행에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기록은 B29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랭크 함수의 인수란에는 기록이 입력되어 있는 B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랭크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 이 랭크 함수의 범위는 자, 앞에서 지정한 인수와 비교할 영역들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랭크 함수의 범위로는 자, 기록과 비교할 기록 전체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에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기록은 B29에서 B38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랭크 함수의 범위 안에는 기록 전체 영역인 B29에서 B38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 범위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절대참조로 지정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는 C29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2셀의 수식을 모두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은 채우기 핸들을 채워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인데요. 자, 이때 채우기 핸들로 채워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자,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지정한 기록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되지 말아야 할 기록 영역을 F4키를 한번 눌러서 반드시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랭크 함수의 옵션을 확인해 보면 순위는 기록이 가장 짧은 사람이 1위이고 기록이 길어질수록 순위도 낮아집니다. 즉 이것은 오름차순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랭크 함수에서 오름차순 옵션은 0 이하의 값을 임의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2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인수와 범위 옵션을 모두 랭크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자 함수의 첫 번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자 함수의 인수. 인수는 순위를 의미하죠. 순위가 1일 경우에는 금메달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추자 함수의 첫 번째 난에는 금메달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금메달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자 함수의 두 번째를 지정해 보면 순위가 2일 경우에는 은메달을 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난에는 은메달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난에는 순위가 3위일 경우에는 동메달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동메달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추자 함수의 네 번째와 열 번째를 한꺼번에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위가 1, 2, 3위가 아닐 경우에는 공백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 함수의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공백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 두 개를 각각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공백을 각각 입력해 줘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함수의 인수는 순위인데요. 이 순위는 기록을 기준으로 구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 4 영역에서 기록 영역을 보면 기록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총 8, 9, 10개가 있네요. 기록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순위도 1위부터 10위까지 구해지게 됩니다. 즉, 추자 함수의 인수에는 1부터 1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그 공백을 각각 입력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게 되면 이 10번 순위가 10일, 그러니까 10번째에 해당하는 값 난에는 오류값이 표시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수식들을 추자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추자 함수의 인수에는 랭크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추자 함수의 첫 번째에는 금메달, 두 번째에는 은메달, 세 번째는 동메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공백에 해당하는 큰 따옴표 두 개가 입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엑셀 파일에서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C29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자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C7을 입력을 하고 추자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추자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자 함수 인수에는 기록을 기준으로 한 순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랭크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RA를 입력을 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랭크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10개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랭크 함수의 인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을 기준으로 한 순위입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의 인수난에는 기록이 입력되어 있는 B29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입력하고 있는 수식 때문에 B29셀을 지금 클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한 다음 방향키를 이용해서 B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랭크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랭크 함수의 범위는 방금 입력한 인수와 비교할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인수는 기록이고 이 기록과 비교할 영역은 기록 전체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전체 영역인 B29에서 B38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범위를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범위를 절대 참조로 지정하는 이유는요. 지금 C29셀에 수식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때
채우기엔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를 지정한 이 기록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말아야 할 이 기록 영역을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랭크 함수의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순위는 기록이 가장 짧은 사람이 1위이고, 자, 기록이 길어질수록 순위도 낮아집니다. 즉, 이것은 오름차순 옵션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의 옵션으로 오름차순을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랭크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자, 인수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자 함수의 첫 번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기록의 순위가 1위인 경우에는 금메달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함수의 첫 번째 난에는 금메달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금메달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추자함수의 두 번째를 지정해 보면 자, 순위가 2위인 경우에는 은메달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두 번째 난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 추자함수의 세 번째를 지정해 보면 자, 순위가 3위인 경우에는 동메달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인에는 큰 따옴표로 묶은 동메달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 네 번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순위가 1, 2, 3위가 아닌 경우에는 공백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란에는 자, 공백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 하나, 두 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열 번째까지 방금 입력한 큰 따옴표 두 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열 번째까지 입력을 하고 추자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순위는 1위에서부터 자, 10위까지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주함수의 번째도 자, 반드시 10번째까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백을 총 몇 번 입력한 거죠? 자, 7번 입력한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추주함수의 닫기가로까지 입력했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작업의 마지막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는 표 5에서 직위가 대리이고 통신사가 SKT인 사원의 통신요금 합계를 H38셀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고 라운드업 함수와 서미프스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처럼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함수를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을 하고 어떤 함수를 수식의 안쪽에 입력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H38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위가 대리이고 통신사가 SKT 사원의 통신요금 합계를 구한 다음 그 통신요금의 합계를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1000의 자리까지 표시된 통신요금의 합계입니다. 라운드업 함수와 서미프 함수 중에서 값을 지정한 자릿수로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업 함수입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되고 자, 라운드업 함수 안쪽에 서미프 함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라운드업 함수부터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업 함수는 인수와 올림자릿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인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00의 자리까지 표시된 통신요금의 합계입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의 합계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직위가 대리이고 통신사가 SKT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난에는 직위가 대리이고 통신사가 SKT인 통신요금의 합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서미프스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미프스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썸이프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통신요금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로는 통신요금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 그림에서 통신요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통신요금은 H29에서 H37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썸이프 함수의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통신요금 영역인 H29에서 H37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해 보면 범위를 구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은 직위가 대리인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신사가 SKT인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로는 대리가 속해 있는 직위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역시 오른쪽에 있는 표 그림에서 직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직위는 F29에서 F37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썸이프 함수의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직위 영역인 F29에서 F37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해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직위가 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안에는 대리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대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썸이프 함수의 두 번째 조건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은 통신사가 SKT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범위로는 SKT가 속해져 있는 통신사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 그림에서 통신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통신사는 G29에서 G37 영역에 있네요. 그래서 썸이프 함수의 두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통신사가 있는 G29에서 G37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통신사가 SKT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안에는 큰 따옴표로 묶은 SKT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을 썸이프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운드업 함수의 올림 자릿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인 통신요금의 합계는 10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1000의 자리란 것은 0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올림 자릿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할 경우에는 0이 2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지정해 주면 되고 10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할 경우에는 0이 4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림 자릿수는 마이너스 3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한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와 올림 자릿수를 모두 넣어주게 되면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란에는 썸이프 함수의 수식이 입력되게 되고 올림 자릿수에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마이너스 3이 입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H38대를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업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R5를 입력을 하고 라운드업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00의 자리까지 표시된 통신요금의 합계입니다. 그런데 이 통신요금의 합계는 썸이프스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썸이프스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SU를 입력을 하고 썸이프스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썸이프스 함수의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썸이프스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위가 대리이고 통신사가 SKT인 상호의 통신요금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썸이프스 함수의 합계를 구할 범위 안에는 통신요금이 있는 H29에서 H37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 두 번째로 썸이프스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은 직위가 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는 대리가 속해 있는 직위 영역 F29에서 F37 영역입니다. 이 직위 영역을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 세 번째로는 썸이프스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직위가 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안에는 대리를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대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자, 네 번째로는 두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은 통신사가 SKT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적용될 범위 안에는 SKT가 속해져 있는 통신사 영역인 G29에서 G37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통신사가 SKT인 것이기 때문에 자, SKT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SKT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이프 함수의 닫기를 입력을 하고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운드업 함수의 올림 자릿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라운드업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1000의 자리까지 표시된 통신요금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올림 자릿수는 1000의 자리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입력한 다음 자, 라운드업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적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